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파운데이션을 끝내고 후기를 하게 된 이세원입니다. 일단 사례로 크게 보여드리면 그냥 스밴드 선택했던 이유랑 그리고 파운데이션 수업이랑 어떻게 수행 과정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난이도 느꼈던 체감 난이도 이제 학교는 어땠나 아니면 생활 환경 느낀 점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밴드 선택했던 이유는요. 일단 아까 영상에 봤듯이 되게 캠퍼스형 구조고 그런 뭔가 스트레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가 풀 수 있는 구조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항상 사람이 궁금할 수도 없고 항상 뭔가 되게 리프레시하고 싶은데 그것만큼 나무나 호수 같은 게 저는 딱 환경 친화적인 생각을 해서 캠퍼스형이라서 선택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아마 OT 때 들을 거예요. OT 때 이제 거기 되게 자부심들이 있어요. 이 트벤테라는 대학, 왜냐면 그만큼 네임도 있고 그만큼 유명하고 좋기 때문에 거기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이제 우리 학교가 되게 좋고 그거는 이제 대학교 서열이나 순위를 그분들이 사이트로 다 캡처해서 보내줘요. 보여주고 그래서 그만큼 되게 우수하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비도 되게 저렴하기도 해요. 유럽에 대해서 되게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립대 하면 딱 연세대의 그 비용이랑 비슷해서 생활비도 큰 차이가 많이 없어서 되게 좋은 학비랑 여러 가지 있어서 선택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수업인데요. 아마 저는 이제 이과라서 다른 이제 뭐 심리학이나 아니면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이런 경우는 아마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이제 제가 그냥 했던 모듈이라서 보여드리는 건데 그냥 ALS는 이제 말 그대로 영어예요. 이제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로 구성이 돼 있고 이제 수학은 저희가 아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한국에서 배웠던 또는 외국에서 배웠던 그냥 그런 수학인 거고 이게 막 서로 대학에서 배우는 무슨 선형대 수학이나 미적분학 같이 되게 어려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딱 베이스적인 거예요. 그냥 이 정도의 개념을 갖고 이 정도의 개념을 가져줘야 나중에 이제 들을 미적분학이나 서형대 수학 같은 그런 어려운 걸 대학교 1학년 들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물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공대라서 대부분 공대를 많이 들으니까 공대는 이제 물리를 기반으로 한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과목들이 들어가는 거라서 물리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텀 3 때 나눠지는 거예요. 화학공학 하는 데는 화학이 중점이 있고 화학을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배우는 이유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엔 점점 앞으로도 많이 컴퓨터가 뜰 거고 그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이 늘어나니까 대충 친구들 얘기 들어오면은 막 코딩을 배운다고 해요. 코딩을 배우거나 이제 그러한 기술들 뭐 자바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언어를 좀 배워서 한다고 듣긴 했어요. 제 친구들 들어오면. 그리고 프로젝트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주제를 줘요. 거기서 3-4개의 주제를 주는데 이제 그 텀1, 텀2, 텀3인데 이제 이게 숫자들은 이제 2명이서 하는 거랑 4명이서 하는 거랑 마지막에 이제 저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명이서 하는 거 같은 경우 이제 되게 한 3-4개를 줬는데 저가 했던 것만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제 파스타 브릿지라고 말 그대로 이걸 파스타 브릿지를 통해서 무게를 재는 거예요. 한 1.5파운드의 스파게티를 가지고 이제 끓이지 않고 그냥 그 얇은 가닥 있잖아요. 그 가닥을 스파게티 면 있죠? 예, 그 면 그래가지고 브릿지를 세우는 거예요. 20kg 정도를 이제 견뎌야 돼요. 물론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건 상관이 없어요. 대신 거기서 이제 바라는 이제 이론도 있잖아요. 무게중심이나 힘의 분산이나 아니면 이제 크로스 구조나 이런 구조들이 이제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사를 찾고 그걸 가지고 갖고 있는 논문이나 아니면 책을 찾아서 그걸 통해서 리튼 리포터라는 라이팅을 쓰고 아니면 리딩 로우라는 이제 기사를 찾아서 그렇게 하나하나 쓰는 거예요. 텀2 때 저는 이제 전기 회로에 관련된 걸 했어요. 그거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킬오프 구조나 킬오프 이제 회로나 아니면 이제 소위 말하는 직렬 병렬 구조 이런 기타 등등의 이제 이론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만드냐면 이런 가정집들의 전구들을 저희가 설계하는 거예요. 이런 회로를 갖고 이런 병렬이고 이런 직렬 구조를 가질 거고 대충 복잡한 뭐 회로일 거다라는 걸 저희가 예측을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했어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도 있었고 이제 친환경적인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자동차에 관한 내용도 있었어요. 그런 이제 다양한 주제를 주고 저희가 고르는 거예요. 골라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 프로젝트 2명, 4명은 본인이 하고 싶은 사람이랑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마다 거의 다른 것 같긴 해. 다 비슷하게 아마 저는 정해졌어요. 이미 프로젝트 이제 그러니까 모든 첫 시간에 이제 OT가 끝나는 그 인덕션 위크 말고 그 이제 첫 수업들은 본 수업 때도 아마 OT를 해요. 이런 수업을 할 거고 이렇게 할 거다. 그때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 주쯤에 이제 저희한테 와요. 이제 이름을 적고 가라 하면 그때부터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 얘랑 하구나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이 겹치는 수업이 있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예 못 만날 수도 있어요. 프로젝트 때만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뭐 수학이나 영어나 물리에 만날 수 있는데 저는 다 만났어요. 거의 저는 이제 프로젝트 시간에 만난 게 아니라 전 막 수학 때도 만나고 물리 때도 만나서 대학인 되게 편했어요. 한국 사람이랑 프로젝트 한 적도 있어요?
저는 없는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전기공학 다니는 정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는 이제 한국인이랑 같이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랜덤이에요. 결국엔 다 랜덤인데 왜냐면 하도 한국 학생도 20명도 있고 러시아어나 다른 이제 이집트어나 그런 언어를 쓰는 비슷한 언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든 쪼개는데 어쩔 수 없이 못 쪼개면 겹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그들끼리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좀 불편하긴 하다고 느끼긴 했어요, 친구들은. 딱히 뭐 물리랑 수학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이미 아시는 것들이라서 그렇고 저는 ALS랑 프로젝트는 제가 몰랐던 거라 그러니까 제가 듣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적었는데 이게 제가 리딩 로그부터 이제 리트닝 리포트, 스피킹, 리스닝 이게 이제 이쪽은 프로젝트 파트인데요. 리딩 로그는 제가 아까 말했던 거 만약에 무게중심, 스파이트 브릿지에서 무게중심이나 힘의 분산 같은 그런 논리나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있는 걸로는 말 그대로 그냥 뇌피셜인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어찌보면 정의나 교수님들이나 물리적으로 쓴 게 아니라서 그런 것들을 읽고 이게 과연 내가 이 논문, 리튼 리포트를 쓰기 위한 논문을 썼을 때 정확성이 있는지 또는 학문적으로 뭔가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읽고 분석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걸 되게 150자 내로 간략하게 써요. 너무 많은 글을 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진짜 영어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처럼 되게 미사어구나 그런 걸 많이 붙여서 쓰는 게 아니라 어찌보면 왜 이게 정확히 육가원칙에 따라서 되게 그런 틀을 잡는 거예요. 그게 이제 텀 투 텀스부터 점점 단어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했던 과제인 거예요? 예, 제가 수행했던 과제. 이걸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각 개인별 100점에서 이제 몇십 프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통해서 토탈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토탈 점수가 55%인 거긴 하고 이 점수 만약에 리딩 로그도 55% 미만이다. 그럼 이제 한 번 더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렇게 해서 제출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아마 한 학기라서 보통 이걸 다 하는데 6주에서 8주 정도 시간을 줘요. 근데 제가 찾는 경우도 있고 이제 선생님들이 미리 알려주긴 해요. 이 사이트나 뭐 이런 데 가서는 찾으면 좋더라. 근데 그렇게 해서 받아먹는 거 되게 좋긴 한데 결과적으로 제가 찾는 기술은 또 없어지니까 저는 하나는 찾고 하나는 받아먹고 아니면 아예 안 하고 제가 찾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랬고 이제 막 이런 주기가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스피킹이 프레젠테이션이에요. 프레젠테이션 이제 같이 하는 거고 한 사람당.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리스닝은 아마 테드나 또는 뉴스 같은 거를 듣고 10분, 10분짜리 들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기말 딱 한 번만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점수를 내는 거예요. 그걸 본다는 게 그 내용이 뭐냐, 뭐 그 내용에 네, 이제 대해서 요약해서 쓰는 거예요? 네,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문제 문제인데 그게 true, false 문제도 있고 아니 빈칸 채워넣기도 있고 아니 A, B, C, D 문제 있는 거 있잖아요. 퀘스천 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섞어서 문제를 내요. 이 플렉트 어사이먼트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저희의 어쩌면 심리 상태나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만약 파트너랑 지금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고 혼자 하진 않는지 누구는 되게 답답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주차 써서 저의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상태 또는 고민들 이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쓰는 거예요. 이거는 막 어떤 양식? 논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쓰는 거라서. 그리고 오럴 이그잼은 이제 스피킹 프레젠테이션 하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발표했던 내용들에 관해서 아마 나눠서 해요. 그럼 저는 만약에 힘의 분산했으면 제 친구는 무게중심에 했으면 저한테 무게중심에 대한 이제 이론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힘의 분산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엔 다 같이 하는 내용이니까 결국엔 다 같이 했고 다 같이 했느냐. 왜냐면 어쨌든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오럴 이그잼인 거고 이거랑 이제 스피킹 합쳐서 이제 아마 프레젠테이션 점수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수 점점 이제 글자 수가 많아지고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이제 기준점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아카데미만 이제 아니면 소스 서머리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컴피어랑 컨트랙스라고 이건 이제 말 그대로 그거예요. 그냥 기사 2개 가지고 비슷한 같은 내용인 거예요. 만약에 그냥 저는 이제 회로 했으니까 중렬 병렬 구조에 대한 회로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나눈 논문은 되게 많아요. 이 논문이 갖고 있는 정의는 비슷할지 몰라도 그 교수님들이 쓴 생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걸 제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쭉쭉 이제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텀스일 때 이제 완전 다 혼합인 거예요. 텀1, 텀2 때 했던 너희들이 갖고 있던 걸 이제 텀스일 때 해서 이제 더 빡세진 거죠. 왜냐면 원래는 그냥 한 부분만 됐는데 이제 요약도 해야 되고 서머리도 해야 되고 적합형수 해야 되고 비교 분석도 해야 되는 걸 300자 내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되게 조잡조잡하게 다 써야 돼서 그거를 되게 단어를 쓰고 계속 지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길면은 다음 걸 못 쓰기 때문에 줄여야 되고 너무 짧으면 너무 와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어는 대충 말을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명시를 해줘야 되니까 내가 이 생각을 갖고 있어 라고 해야 되고 그 추측은 아닌 거예요.
추측성 발언들은 대부분 다 점수를 못 받더라고요. 제가 텀원 때 그래서 한번 고생했는데 추측성 발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다 정확성 있는 발언을 좋아해서 그냥 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더라 하는 것 같아요. 그 추가를 하자면은 그 이게 딱 정확하게 막 뭐 300자에서 400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한 10% 네, 풀만 전체 낼수 단어의 한 10% 정도는 뭐 더 쓸 수 있거나 아니면 덜 쓸 수 있거나. 네, 풀마 정도는 있어요. 개인적인 공부가 제 느낀 건데 수학이랑 물리나 화학 컴퓨터가 상대적으로는 한국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학연수나 어떤 외국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딱히 제가 뭐 비교해 드릴 수는 없고 그냥 한국이랑 네덜란드 파운데이션 비교했을 때 확실히 영어적인 거 외에 학문적인 거는 한국이 확실히 교육이 어렵다. 대신 좀 단점,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이제 용어나 아니면 문제 양식. 한국은 대충 좀 한국에서 문제 풀어를 많이 봤으면 되게 너무 복합적인 문제를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 해석이 어려운데 여기는 단순하게 말해도 단어를 까먹으면 그냥 그 문제는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런 암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학생들도 있고 영어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사고의 회로의 차이라서 저희 나라 문법 아니면은 그냥 통글인데 여기는 하나하나 그 글의 문맥을 중점인 거라서 문맥과 흐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게 좀 큰 차이였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 아마 전체 점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되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팀원들이 되게 막 안 따라준다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도 개인 전수임에도 불구하고 안 할 일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결국엔 저 점수는 제가 받아요. 그러니까 쟤를 끌고 가서 뭔가 크게 만들려고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그냥 제가 제 프로젝트만 만들고 제가 제 PPT만 만들면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이제 저 친구를 뭐 나쁘게 그런 건 필요 없어. 제 절대 평가고 개개인의 점수를 받는 거라서 제 친구가 잘한다고 해서 제가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만약 얘가 너무 적극성이 없으면 굳이 억지로 끌고 가서 데려갈 필요 없다. 왜냐면 그로 인해 제 에너지가 쏟아지면서 제 점수 못 받는 건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럼 여기 비교표를 보면 영어만 어느 정도 된다면 그리고 절대평가기 때문에 내가 내 컨트롤 잘한다라고 하면 파운데이션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파운데이션 때 어렵지 않고 컨트롤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건 도서관 활용인데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진짜 한국에서 공부만 해서 워낙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영어로 쓴 책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많이 쓰고 아 이런 문장이나 이런 건 이렇게 써야 되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공부했고 되게 공부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막 진짜 막 그냥 일반 그냥 국립도서관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되게 열정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대학을 자기가 가고 싶어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그거에 몰두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 분위기랑 느껴지는 공기가 좀 좋아서 저는 되게 도서관을 되게 많이 이용했고 되게 시설도 넓고 되게 좋아요. 진짜 깨끗하기도 하고 다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좀 되게 좋았어요. 학교 소감은 그냥 캠퍼스형 구조라서 되게 스트레스 해소 잘 되고 되게 그 진짜 가끔 비가 올 때도 있지만 바람이 올 때도 있지만 안 오면 노을이 진짜 예뻐요. 그 노을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때도 있어요. 뭐 영화나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뭘 보는 것도 결과적으로 미디어이기 때문에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 한계가 주는 거 말고 이제 친환경적인 주는 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날씨 좋을 땐 그냥 밖에 가만히 앉아있거나 자전거 타거나 아니면은 왓츠앱 같은 그 카카오톡 같은 앱이 있거든요. 그 앱 같은 데에서 이제 막 풋볼이나 아니면은 뭐 농구나 아니면 뭐 배구나 그런 것들 막 애들이 모아요. 그럼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들어가면 돼요.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친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모임이 생기고 커뮤니티가 생기는 거라서 막 나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되게 시골이긴 해요. 이건 진짜 시골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시골을 못 느꼈는데 암스테르담을 놀러 간 적이 있어요. 한번 주말에 심심해서. 근데 갔다 오니까 완전 시골이야. 네. 제가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는데 베스킨라빈스가 없는 데는 처음이었어요. 제가 암스테르담 가서 베스킨라빈스 엄청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요. 뭐 포켓볼장도 있고 뭐 게임방 그냥 게임한 뭐 여기 근처에 있는 막 오락실 방도 PC방 같은 거 말고 그냥 게임방도 있고 있을 건 다 있는데 도시적인 분위기 느끼고 싶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서 그냥 놀다 보면 이제 되는 거니까요. 그렇고 네 학교 이제 영어로 하니까 대부분 다 영어를 많이 하니까 영어를 많이 들으니까 제가 그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국어로 해석을 굳이 안 했잖아요. 제가 영어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한테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한국어로 해석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느끼는 대로 그대로 다시 흘려 들어가서 영어식으로 해서 그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학교 안에 저 마트가 있어서 되게 편했어요. 아마 카메라에서 하는 분들은
아마 알버타인이 되게 이제 시내에 있으니까 그 시내에서 알버타인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 종류도 많고 그래서 세일이나 그런 할인 혜택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주말에 갔어요. 한 토요일쯤에 가서 거기서 이제 외식하고 가끔 영화 보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냥 알버타인이나 아니면 이제 피터 아까 말했던 한인마트 가서 이제 피터랑 알버타인이랑 한 도보로 5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별 멀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되게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가서 이제 또 먹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이제 쿠프에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안 체육관과 헬스장은 되게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3개월에 13만원, 15만원 정도 하거든요. 헬스가. 근데 여기 같은 경우 1년에 100유로라서 되게 쓰기 편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제 체육관이 배구 있고, 농구장 있고, 수영장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헬스장 있고, 그렇게 4개 정도가 있어서 되게 쓰긴 되게 편해요. 그리고 뭐 아무 눈치 안 주고, 다 같이 되게 재미나게 잘 써요. 이건 이제 그냥 주말에 이게 제 N세대 이거인데요. 와, 이런 분류 그냥 하나, 둘, 셋, 4개 동그란 게 있으면 거기에 N세대예요. 야, 이거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 와. 이게 딱 4차선, 한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인데 딱 그냥 이거 4개 붙여 동그라면 딱 그냥 거신의 끝이에요. 진짜로. 그만큼 생각했는데 내 생각에도 막 이 트벤트 FC라는 축구팀도 있어서 그 팀이 1부 리그인데 이제 막 좀 안에 이제 아약스나 여러 가지 이제 PSV에 네임되어 있는 팀들이 가끔 와서 경기하는 것도 보기도 해요. 물론 지금은 모르겠어요. 무관중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저 때는 이제 그런 게 없어 되게 재밌게 봤고 영화관도 있고 그리고 또 근처에 아이스링크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다 가서 되게 재밌게 놀면 되고 다 되게 싸요. 그게 이미 뭐 축구관도 그렇고 아이스링크장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이들의 문화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보단 쌌어요. 되게 쌌던 것 같아요. 여행은 이제 방학이나 주말에 기차 타고 요 국가내 이제 도시 여행하면 돼요. 독일에 가도 되고 벨기에 가도 되고 바로 근처에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벨기에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프랑스나 이제 그쪽이니까 스위스나 네덜란드 할 수 있죠. 근데 주말에 시험이 끝나는데 주말에 이제 할 것도 없고 그런 1, 2주 왜냐면 시험 텀 1이 끝나고 텀 2나 텀 3 때 어차피 1주 정도 1, 2주 정도 어차피 OT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빡세지 않아요. 그럼 그때 주말에 잠깐 이제 놀러 가거나 네덜란드 공휴일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때 공휴일 잘 이용해서 놀러 다녀도 되게 좋아요. 그게 막 친구가 없어서 상관이 없고 왜냐면 아니면 누구도 그렇게 건들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은 가는 사람의 생각 단지 이제 그쵸 밤에 이동하면 위험하겠죠. 근데 밤에는 한국도 위험하니까 한국도 밤에 위험한 술 취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도 있고 딴 데 있어서 그냥 통상적으로 위험성은 있지만 그거는 한국에도 있는 거라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 뭐 기사나 뉴스에도 보는 인종차별 되게 많겠지만 크게 저는 느껴본 적은 없어요. 저도 되게 왜소한 편인데 크게 느껴본 적은 없어서 네, 다들 뭐라 하진 않아요. 그냥 다들 건들진 않아요. 여가는 이제 그냥 학교에서 되게 프로그램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건 주짓수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아니 뭐 축구, 농구 그런 동아리가 다 있어요. 이거는 막 TPC든 TPC가 그러니까 TPC든 아니면 그냥 트벤트 학생이든 상관없이 다 되는 게 어차피 TPC도 트벤트에서 이제 인정을 한 교육기관이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냥 다 받아줘요. 다 받아줘서 걔네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게 TPC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이런 동아리 활동들은 네덜란드이 더 많아요. 네덜란드인들이 생각하는 언어나 말투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미리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네덜란드 애들이 그게 되게 직접적인 게 있어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예. 그리고 좋으면 일단 싫으면 싫다 피드백도 되게 많이 하고 그게 되게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그들이 들어도 기분 나빠하잖아요. 왜냐면 그게 그들의 문화라서. 근데 그런 걸 미리 간접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스포츠만큼 격렬한 것도 많이 없어서 사실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느낀 점은 저는 원래 그러니까 여기에 취업을 했을 때 그냥 유학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 갖고 있는 영화에서 봤던 외국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그냥 가고 싶었는데 뭔가 유럽 여행을 짧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뭔가 2달 비행기 돌는 것보다 뭔가 더 공부를 하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항상 그러잖아요. 뭐 한국은 막 교육이 이렇다 저렇다인데 외국은 막 되게 애들도 원해서 간다. 막 교수님들 되게 적극적이다. 그냥 그런 하나의 어찌보면 희망과 동경을 가지고 떠난 거라. 그래서 근데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희망과 동경은 되게 맞았고 저는 원래 오히려 그냥 이렇게 해서 졸업을 잘해서 이들이 여기서 갖고 있는 이점이란 게 있잖아요. 외국에서 갖고 있는 이점이 빠르게 취업이나 하고 빠르게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약간 그거보다는 뭔가 좀 더 하고 싶은 게 생긴 거죠. 저는 약간 뭔가 스타트업이나 창업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면 트벤트 같은 경우는 되게 그런 걸 장려해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수업을 듣기도 했고 또는 이제 가끔 트벤트에서 석사 박람회나 학사 박람회나 아니면 이제 직업 박람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와서 하시는데 가서 보면 막 우리나라처럼 취업 어디에요? 막 그 조건이 뭐예요? 이런 식이 아니라 뭔가 장려해요. 그 창업에 대해 장려하고 되게 경찰이나 아니면 좀 시청 근무자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법도 있고 이런 법도 있고 되게 찾으면 많아요. 그래서
나름 되게 재밌었고 또 다른 하나의 꿈을 찾은 것 같아서 전 되게 좋았어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거 아까 이제 그 오시기 전에 저희끼리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빨리 졸업하고 취업하는 거를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다가 막상 이제 트웬티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넓어졌고 본인도 생각이 커졌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했어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본과 1학년에 들어가고 공법에서 성적이 좋으면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엔터프리너십이라고 그래가지고 창업 과정 같은 걸 추가로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트웬테가 좋은 게 뭐냐면은 벤처 기업 육성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해줍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도 상관없이 이렇게 창업 같은 것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이미 알다시피 오리엔테이션 이어라고 해가지고 졸업을 한 다음에 1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창업을 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면 비자 또 연장할 수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점도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유학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끊어서 미안해요. 박수! 박수! 박수!